자,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논란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통이동에 지금 인수위원회가 있거든요. 청와대를 5월 9일 밤 12시까지 이제 비우는지 뭐 그건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국방부 청사에 그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이사 비용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국가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496억.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에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 요건상. 국방부 장관한테 비우시오.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비워라! 라고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누가 해줬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통이동에서 그냥 있겠다. 그리고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관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인테리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출퇴근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는 어떻게 하겠다. 뭐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집에 뭐 방탄 유리를 뭐 새로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일절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경호 인력도 대폭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 의원님,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느니 아니다. 안보 공백이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안보를 갖다 중시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이거 같습니다. 예, 네.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예.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저기 그 어디죠? 저 용산으로 네. 못 가더라도 네. 저 양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마음이 굳었으면은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돼서라도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예비비를 해주나 안 하나 네. 불과 몇 개월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 뜻을 살펴보고 뜻이 정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으로서는 네. 다음에 오는 대통령 뜻이 그렇게 굳다 그러면은 네. 그 길을 해주는 게 맞죠. 빨리 해주는 게 정답이지요. 네, 네. 네. 저쪽 갖다 질질 끌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만약 문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예. 빨리 집행을 다 해줘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는 분이어서 그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를 갖다 걱정한다고 말씀을 다 하시는데 네. 지금 걱정하나 2개월 후에 그럼 만약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네. 2개월 후에는 안보 공백이 없을까요? 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그 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네. 당선자 신분일 때 그걸 갖다 빨리 마련했다 해주고 네. 그 2개월 동안은 대통령으로서 문 대통령이 네. 비록 퇴임하지만은 당신께서 정말 이 안보를 갖다 튼튼히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이 안 일어나도록 네. 자기가 단도리를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저는 네. 뭐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대부분 우리 지금 조전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이번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이신데요. 조전혁 후보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청와대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아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국민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서 500명을 초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았을 때는요 한 7만 명 가까이 초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박주선 호남 분이죠. 그런데 그 박주선 정치인은 비교적 국민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오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원래는 취임식을 용산에 있는 용산공원
거기 또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그쪽에서 할까 아니면 서울시청 앞 광장도 꽤 넓을 씁니다. 이제 거기서 할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경호 문제도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네, 여의도에 있는 국회 그 마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대통령 취임식은 네, 국회에서 계속 하는 것 같다. 관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네. 삼권 분립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제왕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손 치지만은 네. 그래도 국회를 다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네.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이 전통은 네. 이 전통은 앞으로 대한민국 천년 만년이 되더라도 네. 지켜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삼권 분립을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이 틀로 잡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월 10일 있을 취임식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핵심 관심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전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참석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는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좀 존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참석을 다 하겠죠. 네. 예. 거기는 뭐 당연히 참석할 것 같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네. 건강이 허락하신다 그러면은 네. 저는 뭐 그 참석해서 이제 물론 악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이제 과거 일로 묻고 네. 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예. 참석해 주시면 그건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당장에 이제 오늘 내려가신다는 거죠. 네. 사저에. 예. 제가 어제 사실은 가로세로 연구소로 갔다 왔습니다. 예. 그 사저 맞은편에 네. 가로세로 연구소 그 예. 스튜디오를 제가 예. 사저가 어딘지를 하여튼 저 보고 왔는데요. 네. 저는 그까지 이제 내려가서 음. 건강은 어떠시냐부터 해가지고 네. 그간에 이제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만약 대선 전에 입을 갖다 여셨다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있었을 건데 네. 그 부분을 갖다 자제하신 것도 음.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저는 큰 기여를 갖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의도 표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라도 네. 가령 예전에 악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발언을 했더라면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뭔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마디가 예. 적어도 100만 표는 움직이지 움직일 수 있지 그럴 않을까 가능성이 생각을 있었다.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침묵함으로써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을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침묵으로서 도와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 겸 네. 초청장 전달 겸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로도 인간적인 도리로도 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다 하고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저기 관심을 갖다 보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 과거에 뭐 섭섭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의도 표시하고 네.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그래도 이제 들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성품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이 방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뵐 것이다. 취임식에도 초청장을 드리겠다. 저희 뭐 조전혁 전 의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상식적이다.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에이. 말이 똑같은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그 천막 기자실을 찾아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은 기자들한테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 소탈한 측면을 이제 먹는 거 참 좋아한대. 예. 그리고 혼밥을 정말 안 하냐 그랬더니
아침밥까지도 혼밥을 안 한다. 뭐 그런 대답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강아지들이 빤히 쳐다보기 때문에 그걸 외면할 수 없어서 강아지들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는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아침밥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년 전인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으러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랬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풍산개 한번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툭툭 치면서 어이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그런 일화도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잘 기르겠다. 그러나 정이 들어있는 주인이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